아침에 물 한 잔과 함께 영양제를 꿀꺽 삼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몸에 좋다니까, 다들 먹으니까, TV도 전문가도 권하니까 그 믿음으로 시작한 습관이 어느새 하루를 여는 의식이 되죠. 그런데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그 믿음이 때로는 몸을 천천히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좋은 거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했고 어느 날은 그 말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보다 피로가 깊고 소화가 더디고 잠은 얕아지고 이유 없는 무거움이 몸을 감쌉니다. 나이 탓이라 넘기지만 실은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식사보다 영양제를 더 믿으셨죠. 색깔별로 정리된 알약을 보며 스스로 안심하셨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겠지? 그런데 몇 달 뒤 밥맛이 사라지고 몸이 무겁고 아침이 더 피곤해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간이 지쳐 있었습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결핍을 메우는 보조수단일 뿐이고 필요 이상이 되면 간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음식은 천천히 흡수되고 남으면 나가지만 알약은 한 번에 높은 농도로 들어와 몸이 선택할 틈이 적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대사 해독 능력이 떨어져 젊을 때 문제없던 양이 이제는 짐이 될 수 있지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장기 복용하는 5가지 글루코사민, 고용량 비타민, 칼슘, 오메가 지방, 특히 오메가3, 종합 영양제, 의 진짜 위험과 안전한 대안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약통을 여는 손이 잠시 멈출지도 모릅니다. 그 멈춤이 건강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약, 영양제, 음식, 무엇이 다를까? 약은 이미 아픈 사람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용량 기간이 명확합니다. 잘못 쓰면 부작용이 크니 의료진 판단이 필수죠. 영양제는 결핍 보완을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치료제가 아닙니다. 음식은 섬유, 수분, 천연 조효소와 함께 들어와 느리게 흡수되며 과잉 시 배출될 여지가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도 부담이 커집니다. 그러니 많이보다 맞게, 언제나보다 필요할 때가 원칙입니다. 1. 글루코사민, 광고의 반쪽과 현실의 전부.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이 버거워지면 많은 분들이 글루코사민을 먼저 떠올립니다. 연골 성분인이 먹으면 연골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 텔레비전 속 경쾌한 걸음. 하지만 임상 연구의 결론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주도 GIT, 대규모 임상 무릎 골관절염 환자 약 1,500명 6개월 관찰해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두 성분 병용 모두 전체 대상자에서 위약과 통증 감소 효과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일부 중등도 중증 통증 하위군에서 병용군이 반응을 보였다는 분석이 있으나 전체 결론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스위스 베른대 연구팀의 네트워크 메타 분석 무릎 모 고관절 골관절염 환자 3,803명 대형 무작위 시험 10건 통합. 역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병용 모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통증 감소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합니다. 방사선학적 진행 억제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해롭기만 하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정답은 개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 고용량 복용 시 위장 불편, 간 신장 부담이 보고되어 왔고 특히 갑각류, 새우계, 유래 원료인 제품이 많아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혈당 영양 가능성과 약물 상호작용, 항응고제, 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금 나아지는 느낌. 위약 효과 플라세보일 수도 있고 실제 유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상시 복용을 기본값으로 삼는 것은 안전한 전략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직접 보았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글루코사민을 1년 넘게 끊지 않던 한 어르신은 초반에 개운함 뒤에 지속 피로 식욕 저하, 더부룩함을 호소했습니다. 복용을 중단하고 식단과 움직임을 바꾸자 몸이 조금씩 가벼워졌죠. 좋은 줄만 알았는데 내 몸에겐 과잉이었다는 것이 그분의 결론이었습니다. 관절을 위해 알약 대신 무엇을 할까? 실전 루틴. 체중 1kg의 의미 무릎이 받는 하중은 체중 변화에 민감합니다. 체중 1kg난 증가가 무릎엔 36kg의 부가 압력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감량이 관절에는 큰 휴식이 됩니다. 이 수치는 임상역학에서 자주 인용되는 범위입니다. 움직임의 우선순위. 하루 30분 걷기. 충격이 적으면서 근력을 키웁니다. 수중 걷기. 수영. 물의 부력이 체중을 덜어 관절 부담. 근육 활성. 근력 보강. 엉덩이, 허벅지, 둔, 대퇴사두, 종아리, 비복 가자미. 강화는 무릎 정렬 안정에 필수. 식사로 한겸 환경 만들기. 등 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 주 2, 3회. 식사 기반 오메가3는 관절염의 염증 신호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녹황색 채소 해조류. 비타민 K, 마그네슘 등 뼈 연골 보호에 필요한 미량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생강, 강황. 전통적으로 한겸 항산화에 활용되는 향신료. 이런 식사 기반 접근은 흡수 속도가 느려 과잉 부담이 적고 필요한 만큼 이용된 뒤 나머지는 배출됩니다. 현명한 보충 전략, 진단된 결핍 또는 식사 보완이 어려운 기간에 한해 기간 용량을 정하고 사용합니다. 다약제 복용, 당뇨 항응고제 사용, 알레르기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좋은 걸 더 많이의 함정, 다음 파트 예고.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많이, 더 자주가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양은 양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입니다. 지용성 비타민, 특히 A, D, K의 과잉 축적 위험, 고용량 비타민이 특정 집단에서 오히려 해를 키운 사례, 칼슘 보충제의 심혈관 결석 논란, 오메가3 과량의 출혈 경향, 종합영양제의 성분 중복. 이제 하나씩 차분하게 짚겠습니다. 예컨대 흡연자에서 고용량 베타카로틴, 비타민 A 정우체 보충이 폐암 위험을 오히려 높였던 대규모 연구 ATBC 등가 있습니다. 보약이라 믿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약이 아니었다는 교훈입니다. 비타민C 과량, 예, 천미고목소 수준. 은, 옥살산 대사를 통해 일부 남성에서 신장결석 위험 증가가 관찰된 바 있습니다. 식품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제로 과하게 넣을 이유는 없지요. 칼슘 보충제는 음식 섭취와 달리 짧은 시간 혈중 농도 급등을 유발해 일부 연구에서 심근경색 위험 증가 신호가 보고되었습니다. 연구 간 이견 존재. 그래서 음식 우선, 보충은 맞춤형 단기가 안전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기고용량 비타민부터 5종합영양제까지 위험 포인트, 누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식사 중심의 대안을 구체적인 수치와 루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비타민은 필요할 때, 기운 없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보조제죠. 하지만 문제는 좋다고 하니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비타민은 부족할 때는 약이지만 많을 때는 독이 됩니다. 비타민은 크게 지용성 A, D, E, K과 수용성 C, B군으로 나뉘죠. 지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지 않아 몸에 축적되기 쉽고 과잉되면 두통, 피로, 메스꺼움, 간 수치 상승, 뼈 약화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타민 A의 과량 섭취는 골밀도를 떨어뜨려 골절 위험을 4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가 고용량 베타카로틴,
비타민 A 전구체를 장기간 복용하면 폐암 발생 위험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연구, ATBC, CART 연구가 이미 수차례 보고되었습니다. 비타민 D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D는 적당하면 뼈를 지키지만 과량일 때는 혈중 칼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신장 결석이나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 또한 항산화제라 하여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항응고제 복용자에게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비타민 C를 하루 1000mg 이상 장기 복용하면 설사, 복통, 옥살산 결석, 신장 결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타민 C의 권장 상할량은 하루 200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죠. 즉, 비타민은 많이가 아니라 균형이 핵심입니다. 하루 한 알이 아니라 하루 한 접시의 제철 채소가 더 안전합니다. 당근, 시금치, 단호박 같은 녹황색 채소에는 비타민 A, 딸기, 키위, 귤에는 비타민 C, 견과류에는 비타민 E, 햇빛 아래 걷기, 15분이면 비타민 D. 몸은 스스로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합니다. 결국 진짜 피로의 원인은 비타민 부족이 아니라 불균형한 생활일 때가 많습니다. 약통보다 식탁이 먼저입니다. 3. 칼슘, 삐뼈를 위해 먹다가 혈관을 굳히는 경우 비벼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먹는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칼슘은 음식으로 섭취할 때와 보충제로 삼킬 때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음식 속 칼슘은 천천히 흡수되어 필요한 만큼만 쓰이고 남는 양은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반면 보충제 형태의 칼슘은 짧은 시간 안에 고농도로 혈액에 흡수되어 혈관 벽에 석회처럼 달라붙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1200mg 이상의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매일 복용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칼슘제 과용자는 신장결석 발생률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신장 기능 저하자, 비타민 D 보충제를 동시에 복용 중인 사람은 칼슘 과잉으로 인해 혈중 칼슘 농도 상승, 결석, 고혈압 위험이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식으로 채우기, 멸치, 두부, 미역, 시금치, 요거트, 두유 같은 음식으로 충분히 보충 가능합니다. 햇빛으로 보조, 하루 15분 햇볕을 쬐면 체내에서 자연스레 비타민 D가 생성되어 칼슘이 뼈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섭취. 단백질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로 잘 전달되게 합니다. 짠 음식 줄이기. 나트륨이 많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므로 짠 음식,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 보충제는 평생 매일 먹는 약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의사의 처방해 일정 기간만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오메가3, 좋은 기름에도 적당한 양이 있다. 오메가3는 혈관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대표 보충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나치면 독입니다. 미국 FDA는 오메가3를 하루 3구예고 이상 장기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 이상을 섭취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나고 심한 경우 출혈성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이라면 오메가3을 병용할 때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혈액 응고 기능이 약해져 좋은 기름이 오히려 혈관을 지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중에는 오메가3, 6촉약을 한꺼번에 넣은 제품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메가6가 많아지면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단에는 이미 오메가6 식용유, 육류 등가 충분히 들어있으므로 보충제는 오히려 불균형을 키울 수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연어, 고등어, 청어, 참치 등 등푸른 생선을 주 2, 3회 드세요. 들기름, 올리브유를 소량씩 사용하세요. 호두, 아몬드, 아마씨 같은 견과류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보충제를 더 늘리기보단 식사, 수면, 걷기가 회복의 기본입니다. 5종합 영양제. 안심용 알약의 착각. 이건 종합이니까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종합 영양제의 가장 큰 함정은 성분 중복입니다.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성분은 여러 제품에 중복 포함되어 있을 때 몸에 축적됩니다. 게다가 비타민과 미네랄, 오메가, 지방산까지 함께 들어있는 제품도 많아 하루 섭취량이 권장 기준의 2, 4배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간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상하게 피곤하다, 입이 마르다, 두통이 잦다는 증상은 대부분 과잉 축적의 첫 신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표시된 함량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중 판매 제품 중 일부는 라벨에 적힌 수치보다 실제 함량이 플러스 2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는 꼭 실천하세요. 성분표를 꼼꼼히 비교하기.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영양제를 나열해 중복되는 성분을 체크하세요. 매일 상시 복용 대신 보조적 사용. 식사가 불균형하거나 병후 회복기처럼 특별히 필요할 때만 단기적으로 복용하세요. 약물 복용자라면 반드시 의사상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와 비타민 K, 고지혈증 약과 비타민 D2는 서로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약통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사, 규칙적인 수면, 가벼운 움직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마무리, 덜어내는 용기. 몸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피곤이 오래가고 입이 마르고 소화가 더디다면 그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채우기보다 덜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글루코사민, 고용량 비타민, 칼슘, 오메가 지방, 종합 영양제. 이것들이 모두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필요할 때, 몸이 원할 때만 정확한 양으로 드시라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약통을 열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내 몸이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습관일까? 그 한 번의 질문이 건강을 되찾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 줄 요약. 영양제는 많이보다 맞게, 습관보다 균형, 약통보다 식탁이 먼저입니다.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단지 몸이 필요하지 않은데 계속 채워 넣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강을 쌓는 것보다 해로운 습관을 덜어내는 것. 이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덜어내는 습관 5단계. 몸이 가벼워지는 루틴. 톤을 부드럽게 희망적으로 전환. 첫째, 휴지기를 주세요. 영양제를 오래 복용했다면 최소 4월 8주 동안 쉬어보세요. 이 기간에 몸의 피로, 수면, 소화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껴보는 겁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가지면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둘째, 물 한 컵의 힘. 해독의 첫걸음은 물입니다. 하루 2리터. 어렵다면 매 식사 전후 한 컵씩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신장이 과잉 성분을 배출하고 간이 휴식을 얻습니다. 셋째, 색이 다른 식탁. 빨강, 초록, 노랑, 보라. 매 끼니 색깔이 다양할수록 항산화 균형이 맞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채소 호색 플러스 단백질 1주먹을 기억하세요. 넷째, 하루 30분의 움직임. 특히 60세 이후에는 무거운 운동보다 꾸준한 걷기가 중요합니다. 햇빛 아래 걷는 15분은 비타민 D 합성, 근육 자극,
심혈관 건강까지 한 번에 도와줍니다. 다섯째, 일찍 자고 충분히 쉬세요. 잠은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밤 11시, 새벽 2시는 간과 신장이 회복되는 시간대예요. 이 시간에 깊이 자면 몸의 피로와 염증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3. 60대 이상을 위한 회복 루틴. 강하게보다 유연하게, 조금 느린 속도로. 60세가 넘으면 근육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의 질입니다. 강한 근육보다 유연하고 피로하지 않은 근육이 오래갑니다. 1. 관절 근육 회복 스트레칭 매일 10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깨를 천천히 돌리며 10회. 의자에 앉아 다리를 교차시키며 무릎 스트레칭. 발끝을 들어 올려 종아리 근육 자극. 이 근력 유지 루틴 주 3회. 벽에 손을 대고 푸시업 10회. 의자 스쿼트 10회.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5분. 이 운동들은 관절 부담이 적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간과 신장 해독 능력을 높여줍니다. 3. 호흡과 명상 매일 5분. 심호흡은 산소 공급을 늘려 뇌와 장기 기능을 안정시킵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이 충분히 쉬었나? 스스로 묻는 5분만으로도 회복이 시작됩니다. 4. 마음의 균형, 건강의 마지막 열쇠. 건강은 단지 수치나 약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말하십니다. 몸이 좋아지는 건 마음이 편해질 때더라.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높이고 면역과 소화 기능을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명상, 가벼운 취미 혹은 감사 일기. 이 세 가지가 매일의 건강 호르몬을 바꿉니다. 특히 감사의 표현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 면역 반응을 개선하고 숙면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은 결국 몸과 마음의 조화 속에서 완성됩니다. 5. 진짜 보약은 일상 속에 있다. 조용히 따뜻한 톤으로 비타민도 오메가도 글루코사민도 결국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필요할 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은 언제나 식사, 수면, 햇빛, 물, 그리고 마음입니다. 하나를 덜어내는 대신 밥 한 그릇을 정성껏 드시고 5분만 더 걸어보세요. 그게 바로 몸이 진짜로 바라는 회복입니다. 마무리, 덜어내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음악 천천히 커지며 내일 아침 약통을 열기 전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내 몸이 원하는 걸까? 아니면 습관일까? 그 한 번의 질문이 당신의 몸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1초 호흡.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밥 한 그릇, 걷는 30분, 햇빛 15분. 이 세 가지가 어떤 영양제보다 강한 힘을 만듭니다. 따뜻하게 마무리.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올바른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은 페이드 아웃. 60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른 리듬으로 움직입니다. 대사 속도는 느려지고 간과 신장은 같은 양의 영양소도 더 오래 걸려 처리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좋다고 많이 먹으면 이제는 흡수가 아닌 축적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 시기부터 몸은 빨리보다 깊게 회복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즉, 충분히 쉬고 천천히 움직이며 균형 잡힌 음식으로 관리하면 젊을 때보다 훨씬 오래 안정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서울대 의대 노화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후 근육량보다 근육의 질, 단단함 플러스 유연성, 이 수명과 직결됩니다. 즉, 운동은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 가볍게가 정답입니다. 2. 60대 식사법, 몸을 살리는 균형의 레시피, 톤을 부드럽게 전환,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나이. 아래 원칙을 지켜보세요. 1. 단백질은 매 끼니 조금씩 근육 유지를 위해 하루 체중 1kg당 1리트 안마여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닭가슴살, 두부, 계란, 생선, 콩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대사가 활성화됩니다. 이 섬유질은 약처럼 채소, 현미, 해조류 속 식이섬유는 간, 해독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채소는 하루 350kg 이상, 즉 양손 2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삼수분은 조금씩 자주 나이가 들면 갈증 감각이 둔해집니다. 목 마르기 전에 한 모금씩 하루 8컵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물은 약이 아니지만 모든 약보다 먼저 작동합니다. 사소금과 설탕을 줄이기 나트륨은 칼슘을 배출시키고 설탕은 피로와 염증을 높입니다. 음식을 싱겁게 하고 단 간식은 과일로 대체하세요. 오제철 식재료 위주로 몸은 계절의 리듬과 같이 움직입니다. 봄에는 쑥, 냉이, 여름엔 오이, 토마토, 가을엔 버섯, 배추, 겨울엔 무, 미역. 이런 식단이 몸의 리듬을 되살립니다. 3. 60대 이상 남성을 위한 기초 근력 회복 프로그램. 조금 활기찬 톤으로 전환.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몸이 변합니다. 특히 남성 건강에 중요한 건 순환 플러스 근육 유지입니다. 일 아침 순환 운동 5분. 기상 직후 손과 발을 털며 혈액순환 자극. 의자에 앉아 발목 회전 10회 X 2세트.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기. 이 저녁 근육 자극 10분. 벽 밀기 푸시업 10회. 의자 스쿼트 10회. 허벅지 근육을 살짝 긴장시키며 5초 유지. 이 세 동작은 관절에 무리 없이 근력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3호흡 정리 2, 5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심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4. 수면 습관. 가장 강력한 치유 시간. 잠이 보약이다. 이 말은 과학입니다. 수면 중에는 간과 신장이 해독 작용을 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을 회복시킵니다. 밤 11시 이전 취침, 7시간 이상 숙면이 이상적입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꺼두세요. 가벼운 스트레칭과 따뜻한 물 한 컵은 수면을 돕습니다. 늦은 커피, 야식, 알코올은 모두 수면의 적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숙면 패턴을 지키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5. 몸이 말해주는 회복의 신호. 몸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아래 5가지는 몸이 이제 균형을 되찾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소화가 잘 된다. 밤에 잠이 깊고 꿈이 짧아진다. 식사 후 졸음이 줄고 에너지가 오래간다. 피부톤이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진다. 짜증이나 불안이 줄고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당신의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불필요한 영양제를 과감히 덜어내세요. 몸이 이제 스스로 균형을 찾기 시작했으니까요. 6. 마지막 메시지. 건강은 덜어낼 때 시작된다. 감정선 올리며 마무리. 건강은 더 많이 채우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비워내는 것입니다. 영양제 시발보다 물 한 컵이 비싼 보충제보다 30분 걷기가 훨씬 큰 힘을 냅니다. 오늘부터 약통을 열기 전 한 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이 정말 이걸 원하나? 그 한마디 질문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겁니다. 음악 페이드 인. 밥 한 그릇, 물 한 컵, 햇빛 15분, 걷기 30분. 이 단순한 루틴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건강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음 서서히 사라짐.